안녕하세요. 기술을 배우는 분들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욕실 인테리어 기술자 이너바스 이실장입니다. 실장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줄 건가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시공비 떼이지 않고 잘 받는 방법에 대해 말해줄게. 현장 기술자에 있어서 시공비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 현장 기술자는 작업을 하고 시공비까지 다 받아야 진짜 일이 끝나는 것이거든. 그 전에 인테리어 업체가 현장 기술자에게 공사 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부터 말해줄게. 내가 얼마 전에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욕실 시공을 했는데 약속한 날에 시공비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하면 이번 주까지는 꼭 입금해 주겠다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약속을 안 지키고 매번 미루는 거야. 그렇게 한 달이 지나도 시공비를 받지 못했어. 다행한 것은 업체 담당 실장이 전화는 받더라고. 한 달이 지난 후 나는 업체 담당 실장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지. 월 말일까지 시공비 입금 안 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2주 정도 더 기다렸는데 역시나 시공비 입금 안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동청에 체불임금 민원 신고를 했지. 어떻게 신고하는 거냐고? 궁금하지? 간단해. 내가 체불임금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굳이 처음부터 노동청을 가서 방문할 필요는 없어. 노동청에 방문을 해봤자 별 도움을 못 받을 수도 있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야. 노동청 체불임금 사이트에 들어가. 사이트 주소는 내가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 여기로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해. 거기에서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여기에는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 쓰는 거야. 사업체 구분에 공사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을 보면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나 봐. 여기에 현장 주소를 쓰고 직장 수급인이라는 말이 어려울 거야. 여기에는 일을 맡겨준 사람을 쓰면 돼. 사장이 시켰으면 사장, 담당 소장이 요청했으면 담당 소장에 대해 쓰는 거야. 그리고 현장 주소 넣고. 입사일, 퇴사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장에서 일 시작한 날과 일 끝난 날을 쓰면 돼. 체불임금 금액 쓰고 퇴직금은 아마 없을 거니까 안 써도 되고. 기타 체불 금액에는 재료비나 제품값을 못 받았다면 여기에 그 금액을 쓰면 돼. 업무 종사 내용에는 욕실 시공 같은 기술 이름을 쓰면 돼. 도배, 페인트, 설비 그런 거. 임금 지급일은 일 끝난 날로 쓰면 되고 근로계약 방법은 구두로 체크해. 현장 특성상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인하지는 않잖아. 내용에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고 업체 사장이 시공비를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 그런 내용을 주저리 쓰면 돼. 더 깔끔하게 쓰려면 챗 GPT에 격식 있게 써줘 하면 문장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여기에는 증거 자료를 첨부하는데 나는 여기에 업체 실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서 넣었어. 이렇게 하면 민원 신청이 끝나는데 이것들을 작성하려면 업체와 첫 거래를 하기 전에 담당 명함은 꼭 받아놔야 해. 현장 주소 보내면서 담당 명함 사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 그리고 업체와 통화는 녹음하는 게 좋지. 여기에는 시공비, 재료나 제품값, 시공 날짜, 현장 주소들이 들어가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어. 이렇게 신청하고 기다리면 돼. 그러면 노동청에서 접수되었다고 알림톡이 와.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담당자가 배정되었다고 알림톡이 또 오지. 그런 후 노동청 담당자가 며칠 몇 시에 노동청 방문하라고 알림톡이 오면 그때 해당 노동청으로 방문하면 돼. 만약 임금체불 현장이 여러 개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현장으로 입력하면 돼. 나는 그렇게 해당 일에 서울 관악 노동지청으로 찾아갔어. 근로개선 1과로 해당 감독관님을 찾아갔지. 신분증과 임금체불 증거자료를 제출했어. 증거자료는 업체 실장과 나눈 문자 내용, 음성통화 녹취를 텍스트로 변환하여 출력한 자료를 제출했어. 그러면 감독관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증거자료가 정말 중요해. 내가 이 업체에서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거야. 증거자료가 없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감독관님이 그러더라고. 나 말고도 5명이 임금체불로 신고했다고. 다음 주에 사업주가, 즉 사장님이 노동청에 오기로 했대. 내가 물어봤지. 임금체불로 민원을 넣어도 사장님이 시공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여쭤보니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야. 다만 확정된 시공비를 약속된 지급일까지 주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해서 형사 고발된다고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노동청에서 상담하고 나왔어.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되가나 하고 여쭤봤더니 사업주가 내 시공비는 이번 주 안에 입금해 주기로 했다는 거야. 다만 다른 사람들은 증거자료가 불분명해서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증거자료가 없으면 임금체불 신고해도 받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업체에서 시공비를 드디어 입금시켜줬어.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다른 임금체불 신고한 사람들은 못 받은 것 같아. 아마도 임금체불했다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내지 못한 것 같아. 정말 안타까워. 감독관님이 민원 종결 신청했다는 내용으로
이메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고 종결했어. 2달 만에 체불임금을 받게 된 거야. 악착같이 시공비 챙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현장 기술자로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은 것 뿐이야. 물론 업체 사정이 있겠지만 안 주려고 하는 업체가 더 나쁜 거 아니겠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첫 번째, 새로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을 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녹음된 통화 내용에는 현장 위치, 시공비나 공사비, 작업 끝나면 바로 주는지도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해. 두 번째,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나 담당한테 명함 사진을 문자로 달라고 해. 적어도 어떤 업체에서 누가 불러서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현장 주소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명함 사진도 하나 보내달라고 하면 돼. 만약 명함 사진이 안 오면 의심해봐야 할 업체인 거야. 명함 없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라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 기술자들은 당당해야 해. 누가 요청하고 시공비를 누가 주는지도 모른 채 현장에서 일을 한다? 이상하잖아. 세 번째, 현장에 가서 일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어놔. 시공 전 사진, 시공하면서 작업 중인 사진, 시공 마무리된 사진 등 사진을 많이 찍어놔야 해. 나중에 현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필요할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제품이나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억울한 일을 막을 수도 있거든. 네 번째, 작업이 끝나면 인테리어 업체에 시공비와 재료비 등을 문자로 청구해. 그러면서 시공비는 언제 입금되는지 확실하게 물어봐. 보통은 2, 3일 안에 입금해 준다고 할 거야. 그 업체를 아직 믿을 수 없다면 한 현장이 끝나면 꼭 청구해서 받고 다음 현장으로 가는 거야. 5년 전에도 내가 초보 시절에 시공비 못 받아서 체불임금 신고한 적이 있었어. 그때는 일 맡겨준다고 좋아서 가서 했지.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했지만 아는 게 현장 주소랑 사장 연락처밖에 없었어. 업체 이름이나 사장 이름도 모르고 시공하러 간 거야. 나중에 체불임금 신고로 겨우 받아내긴 했지만 그때는 나도 처음이라 참 바보 같았었지. 인테리어 업체가 시공비를 안 주는 경우 많지 않아. 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발생할 수도 있고 기술자 카페 가보면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가 많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일 맡겨준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어. 물론 업자가 시공비 안 주려고 마음먹었다면 답은 없어. 하지만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노력해보는 수밖에.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기술자들 시공비는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게 신뢰를 쌓는 거야. 신뢰가 쌓여야 기술자들은 더 성실하고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작업을 하게 되지. 어차피 줘야 할 돈 신경 써서 빨리빨리 입금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기술자들을 배려하면 얻는 이익이 크다는 것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다음 글에는 집주인분들이 기술자를 선택하는 방법과 잘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좋아요와 구독은 내성적이고 소심한 제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부탁드릴게요.